문해력은 아이의 성적, 입시, 연구생활 등을 좌우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거는 문과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생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어떠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당연히 문해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교우관계 이런 쪽에도 집중을 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먼저 수학 성적이 하락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는요, 대표적으로 문해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중학교 수학은요, 어떤 기법,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배우면요, 무조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 어떤 기호를 가지고 노는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풀게 되게 됩니다. 이런 걸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 수학적 모델링이 어려운 겁니다.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거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문제를 풀이시키면 잘합니다. 근데 문제만 보면은 못 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종류의 과목이 하위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도덕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거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유를 이해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들을 관계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외워야지 쉽게 외워지는데, 이런 게 머릿속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즉 어떤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이거다라는 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남들보다 외울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외울 게 많으니까 성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도 떨어지고 사회 이런 과목의 성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들은 또 여기서 잘못 생각해갖고 우리 아이는 이과형 머리여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아주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과형 머리여서가 아니라요, 그냥 문해력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오히려 이과형 머리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과라는 게 뭔가요? 숫자로 얘기한다는 거죠. 논리적이다 못해 철저히 수로 얘기하겠다라는 게 이과형 머리입니다. 이과형 머리는 사회를 못하거나 이게 말을 잘 못하는 게 이과형 머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요, 수학 공부 이전에 먼저 책부터 읽혀야 됩니다. 또한 이거는 좀 아이에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아이가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거나 거기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해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어떤 의견이 부딪혀서 싸우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잦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그 상대방의 말 같은 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어법으로 얘기한 걸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핍진성, 이 전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요새 마블 같은 데서 뭐 아이언맨하고 토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예 세상에 그 번개를 무기로 다루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아이언맨 같은 게 어딨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대방과 이런 대화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중이 있었을 때 그게 좋은 의중일 수도 있고 나쁜 의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의중이어도 말을 좀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런데도 그걸 이제 이해 못하고 기분을 그냥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약간 마이너한 교우 관계를 갖거나, 즉 이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거나 취미 같은 게 굉장히 대중적이지 않은 취미나 게임 같은 걸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성이 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이 대 아이들은 보통은 메인 어떤 무리에 끼고 싶어 하고 소속에서 벗어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은 타의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앞서 말한 그런 대화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뭐 어떤 게 재밌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친구 무리에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재미없게 느껴지고,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안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싫죠, 그렇게 당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러다 보면 어떤 반대로 굉장히 심하게 착한 아이 이미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뭔가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나쁜 아이들이 아이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대화 같은 거에서 매번 좌절을 겪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아이가 내가 어차피 말해봤자 아이들은 무시할 텐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이들이 무시한 게 나쁜 의도이든 아니면 어울리다 못 참아서 그런 거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잦은 좌절이 반복이 되면은 그 자기 주장하는 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항상 당하고 말을 듣고 이런 이미지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은 혹시 문해력이 나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 요새 아이들이 이렇다 이런 말은 제가 정말 안 좋아합니다. 뭐 요새 아이들이 뭐 버릇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실제로요 그 윗세대도 똑같았어요. 더 큰 사고도 많이 쳤고 더 많은 병폐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나이대에 치는 사고가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반면에 요새 세대들이.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요새는 문해력이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약한 게 익숙하고 영상 같은 게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책 같은 거에서 고민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간 투자가 확실히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책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고전이나 지루한 고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웃긴 책이든 뭐든 글을 읽고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많은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때 이제 연애를 하고 이런 걸 좀 좋게 봅니다.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애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공부에 지나치게 방해만 안 된다면은 이성 간의 대화를 하고 약간 서로 화법 같은 게 다르는데,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아이가 문해력 같은 걸 늘려가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루빨리 책을 좀 많이 읽히고 다양한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많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